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연금.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이런 불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보험료 폭탄 맞는다더라. 연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마치 국민연금의 배신처럼 들리는 이런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부어온 나의 노력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죠. 오늘 우리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진실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된 공포 뒤에 숨겨진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2차 개편에 따라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일부러 연금 수령액을 월 166만 원 이하로 줄이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기에 숨겨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그 금액이 인상됩니다. 바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연금액을 2천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맞춰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내년에 물가가 3%만 올라도 여러분의 연금액은 2,060만 원이 되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2년짜리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현재의 2천만 원에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준에 맞춰 평생 받게 될 나의 소중한 연금을 줄이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연금 외에 특별히 많지 않다면 그 보험료는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평생 수령할 연금액 자체를 수십만 원씩 줄이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불러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세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금액이 늘어날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구조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은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납입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간주하여 연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초반 10여 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입니다. 거기에 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또 적용해줍니다. 연간 수령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대폭 줄어듭니다.
월 166만 원, 즉 연간 2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실제 세부담을 계산해 볼까요? 이 중 2002년 이전 납입분이 절반인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과세 대상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로 약 5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국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450만 원에 불과하며 여기에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약 27만 원, 월 2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월 166만 원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대가로 내는 월 2만 원의 세금.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대략 월 50만 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낸 돈 내가 받는데 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깎느냐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지제도의 중복 방지라는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10만 원 그대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총수령액은 반드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두 연금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쌓아 올린 나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과 금액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전 노후 준비가 미흡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큽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복지 혜택 때문에 평생 보장되는 나의 권리를 스스로 줄이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근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침소봉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늘만 한 작은 사실을 몽둥이만 하다고 부풀려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뉴스에 부안해동하여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 없이 흔들리다 보면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당장의 작은 이익, 몇 푼의 보험료나 세금을 아끼려다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훨씬 큰 이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는 참고하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과잉 반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섣불리 줄이는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준비된 국민연금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연금.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이런 불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보험료 폭탄 맞는다더라. 연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마치 국민연금의 배신처럼 들리는 이런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부어온 나의 노력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죠. 오늘 우리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진실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된 공포 뒤에 숨겨진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2차 개편에 따라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일부러 연금 수령액을 월 166만 원 이하로 줄이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기에 숨겨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그 금액이 인상됩니다. 바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연금액을 2천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맞춰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내년에 물가가 3%만 올라도 여러분의 연금액은 2,060만 원이 되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2년짜리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현재의 2천만 원에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준에 맞춰 평생 받게 될 나의 소중한 연금을 줄이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연금 외에 특별히 많지 않다면 그 보험료는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평생 수령할 연금액 자체를 수십만 원씩 줄이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불러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세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금액이 늘어날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구조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은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납입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간주하여 연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초반 10여 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입니다. 거기에 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또 적용해줍니다. 연간 수령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대폭 줄어듭니다. 월 166만 원, 즉 연간 2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실제 세부담을 계산해 볼까요? 이 중 2002년 이전 납입분이 절반인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과세 대상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로 약 5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국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450만 원에 불과하며 여기에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약 27만 원, 월 2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월 166만 원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대가로 내는 월 2만 원의 세금.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대략 월 50만 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낸 돈 내가 받는데 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깎느냐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지제도의 중복 방지라는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10만 원 그대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총 수령액은 반드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두 연금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쌓아 올린 나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과 금액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전 노후 준비가 미흡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큽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복지 혜택 때문에 평생 보장되는 나의 권리를 스스로 줄이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근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침소봉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늘만 한 작은 사실을 몽둥이만 하다고 부풀려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뉴스에 부안해동하여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 없이 흔들리다 보면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당장의 작은 이익, 몇 푼의 보험료나 세금을 아끼려다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훨씬 큰 이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는 참고하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과잉 반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섣불리 줄이는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준비된 국민연금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연금.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이런 불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보험료 폭탄 맞는다더라. 연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마치 국민연금의 배신처럼 들리는 이런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부어온 나의 노력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죠. 오늘 우리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진실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된 공포 뒤에 숨겨진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2차 개편에 따라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일부러 연금 수령액을 월 166만 원 이하로 줄이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기에 숨겨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그 금액이 인상됩니다. 바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연금액을 2천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맞춰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년에 물가가 3%만 올라도 여러분의 연금액은 2,060만 원이 되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2년짜리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현재의 2천만 원에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준에 맞춰 평생 받게 될 나의 소중한 연금을 줄이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연금 외에 특별히 많지 않다면 그 보험료는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평생 수령할 연금액 자체를 수십만 원씩 줄이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불러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세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금액이 늘어날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구조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은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납입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간주하여 연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초반 10여 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입니다. 거기에 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또 적용해줍니다. 연간 수령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대폭 줄어듭니다. 월 166만 원, 즉 연간 2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실제 세부담을 계산해 볼까요? 이 중 2002년 이전 납입분이 절반인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과세 대상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로 약 5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국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450만 원에 불과하며 여기에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약 27만 원, 월 2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월 166만 원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대가로 내는 월 2만 원의 세금.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대략 월 50만 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낸 돈 내가 받는데 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깎느냐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지제도의 중복 방지라는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10만원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10만원 그대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총 수령액은 반드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두 연금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쌓아 올린 나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과 금액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전 노후 준비가 미흡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큽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복지 혜택 때문에 평생 보장되는 나의 권리를 스스로 줄이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근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침소봉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늘만 한 작은 사실을 몽둥이만 하다고 부풀려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뉴스에 부안해동하여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 없이 흔들리다 보면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당장의 작은 이익, 몇 푼의 보험료나 세금을 아끼려다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훨씬 큰 이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는 참고하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과잉 반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섣불리 줄이는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준비된 국민연금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연금.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이런 불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보험료 폭탄 맞는다더라. 연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마치 국민연금의 배신처럼 들리는 이런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부어온 나의 노력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죠. 오늘 우리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진실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된 공포 뒤에 숨겨진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2차 개편에 따라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일부러 연금 수령액을 월 166만 원 이하로 줄이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기에 숨겨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그 금액이 인상됩니다. 바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연금액을 2천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맞춰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년에 물가가 3%만 올라도 여러분의 연금액은 2,060만 원이 되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2년짜리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현재의 2천만 원에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준에 맞춰 평생 받게 될 나의 소중한 연금을 줄이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연금 외에 특별히 많지 않다면 그 보험료는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평생 수령할 연금액 자체를 수십만 원씩 줄이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불러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세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금액이 늘어날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구조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은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납입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간주하여 연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초반 10여 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입니다. 거기에 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또 적용해줍니다. 연간 수령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대폭 줄어듭니다. 월 166만 원, 즉 연간 2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실제 세부담을 계산해 볼까요? 이 중 2002년 이전 납입분이 절반인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과세 대상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로 약 5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국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450만 원에 불과하며 여기에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약 27만 원, 월 2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월 166만 원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대가로 내는 월 2만 원의 세금.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대략 월 50만 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낸 돈 내가 받는데 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깎느냐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지제도의 중복 방지라는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10만 원 그대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총 수령액은 반드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두 연금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쌓아 올린 나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과 금액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전 노후 준비가 미흡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큽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복지 혜택 때문에 평생 보장되는 나의 권리를 스스로 줄이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근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침소봉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늘만 한 작은 사실을 몽둥이만 하다고 부풀려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뉴스에 부안해동하여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 없이 흔들리다 보면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당장의 작은 이익, 몇 푼의 보험료나 세금을 아끼려다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훨씬 큰 이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는 참고하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과잉 반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섣불리 줄이는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준비된 국민연금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연금.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이런 불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보험료 폭탄 맞는다더라. 연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마치 국민연금의 배신처럼 들리는 이런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부어온 나의 노력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죠. 오늘 우리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진실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된 공포 뒤에 숨겨진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2차 개편에 따라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일부러 연금 수령액을 월 166만 원 이하로 줄이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기에 숨겨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그 금액이 인상됩니다. 바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연금액을 2천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맞춰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년에 물가가 3%만 올라도 여러분의 연금액은 2,060만 원이 되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2년짜리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현재의 2천만 원에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준에 맞춰 평생 받게 될 나의 소중한 연금을 줄이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연금 외에 특별히 많지 않다면 그 보험료는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평생 수령할 연금액 자체를 수십만 원씩 줄이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불러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세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금액이 늘어날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구조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은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납입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간주하여 연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초반 10여 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입니다. 거기에 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또 적용해줍니다. 연간 수령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대폭 줄어듭니다. 월 166만 원, 즉 연간 2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실제 세부담을 계산해 볼까요? 이 중 2002년 이전 납입분이 절반인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과세 대상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로 약 5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국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450만 원에 불과하며 여기에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약 27만 원, 월 2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월 166만 원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대가로 내는 월 2만 원의 세금.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대략 월 50만 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낸 돈 내가 받는데 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깎느냐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지제도의 중복 방지라는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10만 원 그대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총 수령액은 반드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두 연금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쌓아 올린 나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과 금액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전 노후 준비가 미흡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큽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복지 혜택 때문에 평생 보장되는 나의 권리를 스스로 줄이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연금을 둘러싼 3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근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침소봉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늘만 한 작은 사실을 몽둥이만 하다고 부풀려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뉴스에 부안해동하여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 없이 흔들리다 보면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당장의 작은 이익, 몇 푼의 보험료나 세금을 아끼려다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훨씬 큰 이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는 참고하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과잉 반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섣불리 줄이는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준비된 국민연금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연금.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이런 불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보험료 폭탄 맞는다더라. 연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마치 국민연금의 배신처럼 들리는 이런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부어온 나의 노력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죠. 오늘 우리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진실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된 공포 뒤에 숨겨진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2차 개편에 따라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일부러 연금 수령액을 월 166만 원 이하로 줄이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기에 숨겨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그 금액이 인상됩니다. 바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연금액을 2천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맞춰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내년에 물가가 3%만 올라도 여러분의 연금액은 2,060만 원이 되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2년짜리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현재의 2천만 원에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준에 맞춰 평생 받게 될 나의 소중한 연금을 줄이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연금 외에 특별히 많지 않다면 그 보험료는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평생 수령할 연금액 자체를 수십만 원씩 줄이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불러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세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금액이 늘어날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구조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은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납입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간주하여 연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초반 10여 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입니다. 거기에 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또 적용해줍니다. 연간 수령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대폭 줄어듭니다. 월 166만 원, 즉 연간 2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실제 세부담을 계산해 볼까요? 이 중 2002년 이전 납입분이 절반인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과세 대상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로 약 5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국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450만 원에 불과하며 여기에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약 27만 원, 월 2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월 166만 원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대가로 내는 월 2만 원의 세금.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대략 월 50만 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낸 돈 내가 받는데 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깎느냐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지제도의 중복 방지라는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10만 원 그대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총 수령액은 반드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두 연금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쌓아 올린 나의 권리에 가깝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과 금액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전 노후 준비가 미흡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큽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복지 혜택 때문에 평생 보장되는 나의 권리를 스스로 줄이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연금을 둘러싼 3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근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침소봉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늘만 한 작은 사실을 몽둥이만 하다고 부풀려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뉴스에 부안해동하여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 없이 흔들리다 보면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당장의 작은 이익, 몇 푼의 보험료나 세금을 아끼려다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훨씬 큰 이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는 참고하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과잉 반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섣불리 줄이는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준비된 국민연금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연금.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이런 불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보험료 폭탄 맞는다더라. 연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결국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마치 국민연금의 배신처럼 들리는 이런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부어온 나의 노력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죠. 오늘 우리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진실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된 공포 뒤에 숨겨진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2차 개편에 따라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즉 월 평균 약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일부러 연금 수령액을 월 166만 원 이하로 줄이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기에 숨겨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그 금액이 인상됩니다. 바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연금액을 2천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맞춰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내년에 물가가 3%만 올라도 여러분의 연금액은 2,060만 원이 되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2년짜리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현재의 2천만 원에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준에 맞춰 평생 받게 될 나의 소중한 연금을 줄이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연금 외에 특별히 많지 않다면 그 보험료는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만 원의 보험